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작입니다. 기사가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연내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손을 본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이미 나왔었는데 오늘 여기서 발표가 나왔는데 어떤 자리에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년 만에 오픈한 제 정규 강의 13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추경호 장관님, 연내 등록 임대 재건축 안전진단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한다고 했고요. 이 자리는 참여자를 보면은 뭐 하는 자리인지 한눈에 들어와요. 왼쪽부터 경제수석님, 한국은행 총재님,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기재부 장관님이죠.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무서운 금융감독원장님. 이렇게 한국의 거의 경제수장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긴 뭐 하는 자리일까요? 경제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은 없습니다. 저는 국토부 장관님이 유능한 거는 정말 인정을 해요. 네, 유능한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토부 장관님이 뛰어나고 수재고 대단한 분인 거는 다시 한번 인정을 하지만 그 능력을 시장을 경제를 부동산 시장 자체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시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브레인이고 엘리트고 그리고 고위층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요번에 나왔던 기가팩토리 아니면은 네옴시티 빈살만 왔다 갔잖아요. 뭐냐면은 전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저는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기가팩토리에 언급이 됐고 그의 한국 대통령님이 호응했다. 이것만으로 해도 이거예요, 저는. 특히 한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공장도 들어오고 일자리 늘어나고 GDP 늘어나고 자동차 사업자들 경쟁 붙어서 소비자한테 더 좋은 서비스 해주고 그리고 테슬라도 뭔가 앞으로 되게 미래 지향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시겠지만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 자체가 되게 미래에 대해서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하자면 응원합니다. 한국에 유치되기를 정말 응원하고 만약에 이걸 해내신다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에 강원도지사님이 강원도에 유치하겠다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놓치지 않고 그건 정치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것도 정치예요. 이건 누구의 정치이느냐? 대통령님이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건 맞는데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그런데 주식이나 아니면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가팩토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언을 구했는데요. 이미 기가팩토리는 인도네시아에 거의 짓는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기사화도 됐고 어느 정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오간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인도네시아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기가팩토리를 지으면 인도네시아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가 좋을까요?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좋습니다. 왜냐면 기가팩토리를 지어달라는 곳들은 많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벌써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와달라. 한국도 와달라. 이 정도가 와달라고 하면 기가팩토리를 원하는 국가가 더 없을까요? 있죠. 왜? 그냥 GDP가 올라가거든요. 삼성이 베트남에서 가지는 파워를 보세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랑 협상이 계속 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한국 대통령이랑 얘기를 해서 한국은 원래 우리 최우선 대상지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는 이걸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랑 맞서서 맛보고 서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기가팩토리 협상을 하다가 얘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 뒤돌아서 한국이랑 너네는 우리 최우선 협상 대상자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인도네시아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저라면 되게 위축되고 아쉬워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일론 머스크는 정치도 하고 언론도 하고 약간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관종님 아니십니까? 사실은 진짜 연예인보다 더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도 이용하고 인수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영역인 그 경제도 굉장히 뛰어나고 정치도 하기 때문에 이걸 막 서로 썩는 거예요. 서로 썩는데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이제 대통령님은 정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치 대 정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정치를 방지한 경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꾼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면 국가 수석끼리 서로 약속을 했으면 어긋날 일이 없지만
장사꾼은 언제든지 얼굴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쭉 보면은 갑자기 한국으로 바꿀 이유보다 인도네시아에 지을 이유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가면은 더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좋다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건 지극히 정상이고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에 왔으면 좋겠는데 올지는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예요. 정치와 경제는 달라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런 정치 같은 걸 활용을 해서 협상에 대한 우위권을 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 문제는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중국에서 얼마나 혼나고 있습니까? 국가 리스크, 그리고 당연히 신용 리스크, 경제 리스크 이런 걸 다 보겠죠. 근데 요거는 달라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다주택자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얘기했던 거 있죠. 집값이 너무 올랐다. 이 정도는 많이 내려간 게 아니다. 5년 동안 올랐는데 이 정도면 급락이 아니다. 아니면 이제 또 단기간에 너무 많이 내려갔다. 이런 정치가 아니라 경제인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임대사업자인데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등록 임대사업자 개편도 할 거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이런 것도 할 거고 PF 대출 그리고 대출에 대한 완화도 할 건데 등록 임대사업자는 이 얘기가 나왔어요. 현재는 비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 임대사업자만 허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상생임대인 제도가 올해 끝나고 내년에 이제 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경제 수장님들이 모여서 왜 하필 딴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것들 중에 등록 임대 사업자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사람들이 여태까지 다주택자 얼마나 욕했어요. 참 재밌는 게 요새는 다주택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영끌 쪽을 걱정을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다주택자는 이제 관심이 약간 없어진 거예요. 근데 현 국토부 장관님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말씀을 하셨고 투기는 뭐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얘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등록 임대 사업자 활성화는요. 투기권 양성이에요. 이거를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제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뭐 제도를 어떻게 바꿔서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임대 사업자가 하는 일이 뭐죠? 집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놓는 거예요. 이 간단한 명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집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놓는 사람이 임대 사업자예요. 투기꾼 다주택자의 개념이 뭐예요?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집 외에 임대를 주는 사람을 투기꾼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명확합니다. 그럼 앞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투기꾼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다주택자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지금 뭐예요? 철학적,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왜 필요할까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취득세, 세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내수 경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경제 수장들은 한국 경기 내수 침체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부족에 대해서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정치적으로 좋을 게 없는 이 악수를 둘 이유가 없죠. 야당과의 협치도 있어야 되겠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누가 쉽게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영상을 왜 켰냐? 평가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일 때랑 경제적인 목적일 때랑 달라요. 요게 중요합니다. 자,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주택자한테 미안해. 우리 정부는 다주택자랑 친화적으로 갈래. 이런 목적이다. 그러면은 임대사업자 만약에 등록제도를 활성화를 시켰어요. 부활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별로 호응이 없잖아요. 그럼 접어요. 별로네.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 프레임을 걸고 좋은 쪽으로 갈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그러면 정치적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너무 오버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라면 달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요새 누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냐. 이런 시기에 집값 떨어질 건데 누가 전세 월세를 놓냐. 오케이, 좋아요. 그럴 수 있고 합당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릴 건데 거기서 안 멈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거래를 활성화시켜야만 한다. 지금 이 경제에, 한국 경제에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집 파는 건 문제가 없어요. 팔 사람 널렸어야 밖에. 살 사람이 없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0건대예요. 옛날에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사줘야 취득세가 들어가죠. 지방자치단체가 버텨야 중앙정부도 멀쩡한 거고 서로 연동돼 있어요. 요번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이번에 발표를 한다? 발표가 나왔는데 효과가 없다? 그럼 다른 걸 하든
얘를 업그레이드 시키든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조, 한국 경제에 꼭 필요한 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미 제가 예전에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턱에 왔어요. PF 대출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슬아슬해요, 이제. 뭐 하나 터지면 연쇄로 넘어가는데, 야, 연쇄로 넘어가게 두면 되지 않냐? 맞아요, 여러분. 가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기업 망하는 거 좀비 기업 만들 일 있냐? 뭐하러 살려놓냐? 뭐 뒷돈 받았냐? 그냥 죽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연쇄 도산이 나서 경제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딴 건 다 문제가 없어요. 결국 잘 극복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뀐다고요.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착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PF 대출 문제 생기니까 그냥 바로 번개같이 대응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푸르미 사태 보세요. 정리됐죠? 둔촌주공 정리됐죠? 이런 거는 재빨리 한단 말이에요. 왜? 문제가 터지면 안 되니까. 둔촌주공 사태 언제 해결했어요? 한국 사회 내수 경기에 문제 있다는 얘기 터진 다음에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봐도 경제 문제가 야기되는 건 무서워합니다. 왜? 정권이 바뀌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주택자를 모든 국민이 혐오하는 이 시점에서 이걸 왜 하겠어요? 맞아요. 필요한 거예요. 취득세를 늘려야 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안 끝나고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경기가 안 살아날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사는 사람이 없을수록 지자체가 더 힘들어질수록 이거는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정치적인 이유라면 이거를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 와중에 국토부 장관님도 없어요. 이거는 경제적인 이유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가지고 앞으로 시장을 같이 지켜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